안녕하십니까?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의 민은선입니다. 피워야 할 때를, 피워야 할 이유를 초록잎은 안다. 활짝 열어젖힌 창문, 그 너머 펼쳐지는 아우성. 살아있는 일이란 스스로 길이 되어 마중을 나가는 일인걸. 그리운 것들을 뒤로 하고 바람의 무늬가 움직인 자리, 새순 돋는 나뭇잎 새며 꽃잎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고 여린 이파리들이 도전해준 봄에게 인사를 전한다. 활짝 핀 꽃들과 초록의 잎사귀들이 바람결에 춤을 추는 초여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냇물. 오늘의 첫 곡은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입니다. 음악에 앞서 들려드린 시는 오늘의 초대 시인이신 소은 전민정님의 바람의 무늬가 움직인 자리였습니다. 함께 만나볼 소은 전민정님은 한국문인협회 문인국 운영위원이시며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원이십니다. 그럼 시인을 만나보기에 앞서 시인의 시를 낭송가 권숙희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가족 전민정. 울타리 너머 엄마를 앞세운 오리 가족 12마리가 나를 향해 일렬로 걸어오고 있었다. 낮에도 산짐승이 다니는 뒷산 아래 작은 실뱀이 사는 수초만 무성한 연못. 온 가족이 소풍을 나왔을까? 새 길을 찾아 나섰을까? 일행은 주위를 조심히 살핀 후 쥐뜰한 수영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엄마가 선두 다음은 큰 놈부터 서열순으로 하나씩 둘씩 10마리가 마지막 경계를 놓치지 않던 아빠 오리까지. 너무도 오래간만에 맞는 여유 속에 평화로워 보였다. 한 이불 속에 엄마와 4명의 형제, 맨 끝에 아버지. 풀밭에 앉아 오리 가족을 보며 내 어린 날의 동화를 떠올릴 때쯤 일상에서의 탈출, 그로 인한 두려움일까? 오리들은 두고 온 집으로 돌아가려고 날개를 퍼덕이며 뛰어오르려 했지만 어린 오리들은 자꾸만 발을 헛디뎠다. 나는 맨발로 다가가 그들을 가만히 끌어올렸다. 옛날 내가 도랑에 빠졌을 때 아빠가 이끌어 올렸듯이 뒤뚱거리며 엄마 뒤를 따르는 오리 새끼들을 보며 날개를 접고 새끼들이 무사하기만 바라시는 어머니의 두 손 모은 마음에 날개를 달아드려야지.
나도 한번 힘차게 날갯짓 해본다. 이제 오늘의 초대 시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퇴계로에서 출생했고요. 2005년도에 창조문예로 등단하여 지금까지 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20년 정도 되신 거네요. 네. 네. 그리고 프로필을 보니까 낭송가와 또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현대극단으로 배우 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주저스 크라이트 슈퍼스타, 그거 외에 부산 대한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결혼이라는 거를 하면서 잠시 중단을 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백일장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찬방상을 받고 3년 후에 장원이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시인의 길을 걷는 게 백일장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따로 공부를 특별하게 하신 게 있을까요? 네, 장원이 되다 보니까 문학 쪽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또 그럼 시집도 많이 내시었을까요, 선생님? 네, 5년에 한 번꼴로 지금 현재 5권이 있습니다. 5권이나. 와, 제가 시인님들 많이 만나 뵀는데요. 의외로 시집 내는 거를 쉬워하지 않으셨는데 꽤 많이 내신 편이에요, 선생님. 아닙니다. 저 많이 낸 건 아니고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5년에 한 권씩 내는 거지. 그냥 느낌과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권씩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또 시인님들은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군요. 자, 처음에 그 낭송가 권순기님이 소개해 주신 그 오리 가족이라는 시는요, 들으면서 한편의 그림처럼, 하나의 그 드라마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 시가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됐을까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를 보고 산문시라고 해요. 그런 시들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세기를 사신 어머님이 계세요. 친정 네. 어머니? 네. 몇 살 되셨어요? 지금 올해 104세 되셨습니다. 와, 진짜요? 네. 그러면 잠깐만, 몇 년생? 20년생? 네. 와, 진짜 네. 역사적인 인물이시네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님이 텍사스 어스틴에 살고 계시거든요. 미국에. 네. 그래서 어머님을 뵈러 제가 3달 전에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엄청 건강하시고 얼굴에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볼에 빨그스름하게 아주 행복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네. 아직도 한 120은 사시겠구나. 어머님이. 네. 그래서 그 어머니 뵈러 가면서 그 뒷뜰에 보면 이제 수영장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예쁜 탁자가 있어요. 어머님 계신 공간에. 네. 그럼 누가 모시고 계신 건가요? 거기는 저희 가족들이 한 30여 명 살고 있어요. 친정 식구들. 친정 식구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그 수초만 이렇게 무성한 그런 또랑 같은 그런 곳에서 언제 나왔는지 맑은 물을 향해서 이제 오리들이 온 것 같아요. 수영장으로 들어오더니 텀벙 12마리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또 내 어린 날의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리 가족들의 수영 모습이
어린 시절 선생님과 선생님, 형제들이 뛰어놀던 모습,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했던 모습으로 보였단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한편의 이제 그림처럼 저희가 느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시에 대한 주제랄까? 그런 것들은 어디서 찾으실까요? 그렇죠. 시를 일상의 그 주식으로 복용하고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시상을 구상을 하고 떠올리고, 그리고 또 시를 짓기에 앞서서 그 인위적으로 그 치장한 그 세련된 분위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유정하게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그걸 주제로 삼아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주제가 된다. 네. 그럼 시 창작의 시간은 아까 말씀하신 공부하는 시간 외에 또 다른 창작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그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그 오전에 바쁘게 일을 하고 오후에 노을이 지는 시간 있죠. 아하. 그 시간부터 음. 모두가 잠드는 고요한 시간이 저의 시간입니다. 음. 그래서 낮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 고등어가 일렬로 대열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그런 어떤 시상을 찾는다. 시상을 찾아서 아하. 글을 쓴 바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도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시인님, 아까 말씀하실 때 고등어가 늘어진 모습을 보고 바코드라고 하는 시를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몹시 궁금합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녁 무렵이다. 장을 보러 나갔다. 나란히 누운 고등어. 그들에겐 가격표가 없었다. 해동으로 풀린 빨간 눈에 생선을 들고 해피 포인트에 덧셈을 한다. 지금 이 순간 선택되기까지 수없이 이력서를 쓴 나도 어딘가에서 바코드로 찍힐까? 얼마의 해피 포인트로 기록될까? 집으로 가는 보도블록이로 나의 바코드가 찍힌다. 아, 그러고 보니까 시장에 늘어져 있는 생선들은 바코드가 진짜 없네요. 아, 이제 어떻게 그런 걸 보고 시가 딱 떠올랐을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현재 20년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네.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교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돌아서면 허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것을 글로 한번 옮겨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조그만 풀 한 포기까지 침묵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시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덕목이 아닐까요? 혹시 선생님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신조금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새롭네요. 네, 그러면 시인의 신청곡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 이력을 보니까요. 시집 5권 낸 거 이외에 자작시 낭송집도 내셨어요. 네. 밀려오는 그리움은 별보다 많다라는 제목인데 그럼 낭송가로서도 활동을 하시는가 봐요? 네, 낭송가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시인으로서도 있었지만 낭송가로도 활동을 하셨다. 네. 그럼 낭송가로 활동하는 것과 시인으로 활동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낭송을 하니까 내가 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낭송을 할 때 전달력이 아주 좋아요. 본인의 시기 때문에.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럼 우리 시인님의 목소리로 한번 또 자작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편의 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돌탑. 친구가 그리운 날에는 나만 산성에 오릅니다. 높게 쌓은 돌탑 위에 내 마음도 하나 얹어둡니다. 계곡에 젖은 흙내음 맡으며 우리가 함께 걸었던 길은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길가에 흘러내린 돌 하나, 무너지는 내 마음인 양 눈에 밟혀
슬며시 집어 올려놓습니다. 무얼 하며 사는지 안부 묻듯이. 슬프게 내려앉은 산 그림자 기척에 너무 오래 무심했던 속내 들켜버려 쭈뼛쭈뼛 산을 내려옵니다. 아, 이 시는 실제로 선생님이 그 남한산성에 가서 네, 친구를 그리면서 쓴 시이신가 보네요. 저의 일상이 전부 다 시로 승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집에서 가까운 게 남한산성이에요. 아. 그래서 술 자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음. 올라가서 돌탑 쌓은 것을 보고 내 마음도 저기 하나 얹어놓고 올까? 그러면서 그리운 친구를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이건, 시를 감상하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다 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드는데, 혹여나, 이렇게 뭐, 개인 전민정 또는 시인 전민정, 난송가 전민정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여지껏 살아오면서 나한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특별한 체험이 있다라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하루가 똑같지 않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아픔과 슬픔, 외로움, 누구보다 더 많이 겪고 지낸 그 삶 속에 그때마다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외국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아, 어머니가 사실 미국에 가신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아, 꽤 오랫동안 정말 많이 그리우시겠네, 진짜.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음. 그래서 어머니 시가 많습니다. 아, 이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연로하신 채로 오래 계시잖아요. 특별히 어머니가 뭐 누구나 그립겠지만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연민을 품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자라오면서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앓았어요. 감기로 심하게 앓고 편도선도 붓고 아, 몸살 걸리고 이럴 육체적으로 때마다 좀 연약했다. 네네 아. 막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때마다 어머님이 저에게 써주신 그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 올라와요. 어머님한테 특별한 애정을 많이 받으신 네, 건가 보죠? 지금도 전화를 하면 미국으로 전화를 하면 나는 잘 있다. 아무 염려 마라. 너는 괜찮니? 밥 잘 먹고 튼튼해라. 건강해야 된다. 아, 지금도 선생님 걱정하시는구나. 지금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누구나 어머니 그러면 아련한 추억 그리고 가슴 뭉클함이 있는데 더군다나 40여 년 떨어져 있었으니 특별하게 또 그 감성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시집을 통해서 독자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그 대담을 통해서 청취자들을 만나잖아요. 혹시 선생님의 시를 만나는 독자들에게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청취자들에게 시인으로서 또 어떤 바람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뒤따라오는 그 그림자가 곡선을 그리면서 사라질 때 나의 형체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사라지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엮어서 자기만의 자서전을 하나 만들어 보심도 어떨까? 자서전? 네.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기 쓰듯이 그렇게 계속 습관을 갖고 계속 쓰다 보면 어떤 스승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조언을 얻고 거기에서 그 정리가 되면 하나의 자기의 자서전이 생기지 않을까. 죽기 전에 그런 자서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네. 지금 시는 못 쓰겠지만 그래도 자서전은 조금 욕심이 내는 탑니다. 선생님, 아까 첫 번째 그 오리 가족이라는 시 소개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 시 한번 또 낭송가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데요. 어떤 시를 낭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네. 쓰레기통. 제목 쓰레기통. 네, 입니다. 오. 좋아하는 시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보니까 영시로도 또 번역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 낭송가 권숙희님의 목소리로 쓰레기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전민정. 나는 껴안는다. 모든 이들이 찌푸리는 걸 불평 한마디 없이 편안한 자리 마다하고 구석에 자리한 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으며 누추한 삶의 처마 아래 거북하게 속 가득 찬 당장 버려야 할 것들 온몸으로 껴안고 더러움 속에 슬그머니 버린 알량한 양심까지도 세상에 떠돌던 한때 아끼던 낱말들을 소중히 보듬는다. 간밤에 버리지 못한 쉬어빠진 추한 목소리까지 거르지 않은 채 터질 듯 물고 굳게 담은 입술로 모퉁이에 버티고 서 있다. 누구나 한때는 다 버려지는 아픔을 견디며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윤영주의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인님, 낭송가 권숙희님의 목소리 들어본 쓰레기통 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그 시를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항상 옆에 접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통이잖아요. 그쵸, 어디든 있으니까. 네. 그 첫 행부터 역발상의 융합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쓰레기통이 내가 돼서 쓰레기통의 그 불결한 모습을 역으로 껴안는 거죠. 아. 그러면 그것은 더러움과 애정의 그 이중성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사랑하는 면을 말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신앙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적 위치를 지시해주고 그 원죄와 죄성이라는 그런 피조물의 그 오염된 요소를 시로 쓴 것이고요. 네. 그 늘 항상 우리가 아끼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끼는 옷, 아끼는 낱말, 아끼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버려진다는 것. 아. 네, 그것이 그것을 맨 마지막 연에 철학적인 면으로 해서 넣습니다. 혹시 독자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시인으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우리 인간의 뒷모습엔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그림자가 곡선을 그리면서 사라질 때, 나의 형체가 없어지기 전에, 그 존재감이 사라지기 전에, 그 어떤 이야기든지 엮어서 그 자기만의 자서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자서전? 네. 아, 나 특별한 사람만 자서전 쓴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네. 써봐라. 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일기 쓰듯이 오늘 시장에 갔다. 오늘 누구를 만났다. 아, 일기 쓰듯. 오늘 무엇을 했다. 꽃을 보니까 상당히 좋았다. 이것을 스토리로 엮어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좋은 스승님을 만나면 거기에 창작이 들어가는 거죠. 더함과 드람, 뭐 접속어라든가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 하나의 시의 완성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자서전을 하나씩 쓸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를 많이 읽어서 그것을 하나의 모방으로 삼아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하나씩 자서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용기 한번 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일상을 가벼운 마음으로 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소은 전민정 시인님 함께 했던 시간들 재밌으셨나요?
스님,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글 또 많이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림을 한탄하다 우울증에 걸린 달팽이가 하나 가득 등짐을 지고 습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한다. 잠시 가는 세월 속에 살며시 내려주고 갈 수 없느냐고. 그동안 걸어온 길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길 끝. 쉴 곳을 찾아 움직이고 또 다른 길을 찾는 발 앞의 작은 달팽이는 나와 닮았다. 오늘도 빠르고 생기 있게 연주하는 곡에 맞추어 느린 발걸음을 옮긴다. 들려드린 시는 오늘의 초대 시인 소은 전민정님의 비바체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네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삶 가운데 한 편의 시를 읽고 또 한국의 노래를 들으며 힘차고 생기 있게 또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런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냇물, 오늘의 마지막 곡은 서울 패밀리의 내일이 찾아와도 들으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작의 연홍식, 구성의 황보양선, 진행의 미민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내가 떠나던 그날